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주식 1타 강사 저는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자, 미증시가 출렁이자 우리 시장도 덩달아 흔들리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새해 첫날 미증시가 이 조정의 분위기를 보이게 되면서 매수 우위를 보였었던 외국인과 기관이 우리 시장에서 매도로 전환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연일 52주 신고가 경신했었던 삼성전자도 오늘장에서는 다소 주춤한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시장의 이 같은 분위기가 단기적인 차익 실현일지 조정의 시작일지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전망들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또 굉장히 특별한 강사님과 함께 하니까 오늘의 강사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도 큰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굉장히 특별한 분과 함께 하죠. 오늘의 강사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윤 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강사님. 자, 오늘 시장이 굉장히 궁금한 게 오늘 이 같은 시장의 분위기가 뭐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 네. 될지 아니면 뭐 상승 랠리에 제동이 걸리는 네. 것인지 좀 궁금한데 오늘장 어떻게 보실까요? 오늘 보면 되게 오랜만에 그 기관들이 조 단위를 매도를 했어요. 1조 2천억을 팔았어요. 야, 뭐 그간에 사실 상당히 많은 수량을 매수했어요. 뭐 예를 들자면은 12월 20일 같은 경우 1조 1천억 원대 매수를 하기도 했었고요. 뭐 그 얼마 전에 크리스마스 끝나고 12월 26일은 9,700억대 순 매수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루에요. 근데 오늘 갑자기 1조 2천억을 매도를 하니까 본격적인 매도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막 들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간 산 거를 생각해 본다면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뉴욕 증시 자체가 영향을 좀 많이 받았어요. 국채금리 상승이 좀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나스닥 기술주들이 하락이 좀 나왔거든요. 금리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근데 이 현상 자체가요, 저는 이렇게 봐요. 일시적으로 그냥 잠깐 나오는 거고, 금리 인하 속도에 대한 부분이 약간 조금 문제를 일으켰던 거죠. 핑계를 찾는 거라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기관들이 우선은 차익 실현, 이전에 매수했었던 물량들 수익 실현을 하는 모양새가 나왔고요. 다시 이 수량들을 고스란히 현금으로 잠깐만 들고 있다가 다시 상당 부분 매수 대응을 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 보셔야 될 게 있는데 뭐가 있냐면요. 기관들이 많이 판 종목, 기관들이 다시 들어올 거예요. 요거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관들의 매도 대응이 좀 많이 나온 종목들, 대형주들 잘 보셔야 되고 그 종목들이 오히려 기관들의 매수 타겟이 될 거예요. 특히나 올해 지금 조만간 1월 15일부터인가요? 다다음 주부터인가요? 미국 공화당 경선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트럼프 얘기가 계속 거론이 돼요. 시끄러워질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오히려 시장은요, 당장에 있어서 금리에 민감하기보다는 트럼프의 입에서 어떤 정책이 나오느냐, 그리고 정책의 불확실성 자체가 시장을 더 흔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보셔야 돼요. 자, 금리 자체는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한 6월 정도 전후로 해서 한다고 합니다. 금리 인하 자체를요. 올해 FOMC가요,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5월과 6월에 있어요. 그런데 제 판단은 5월과 6월쯤에 한 번 정도 출발하면서 금리 인하를 시작하지 않을까. 3월에 있거든요. 또 그 뒤로 넘어가면은 또 2달 뒤에 있기 때문에 약간 애매해져요. 그래서 5월, 6월쯤에 출발을 할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고민하시면 돼요. 근데 시장은 먼저 움직이잖아요. 항상 선행한단 말이죠. 요즘에는 더 빠르기도 한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한 3개월 전, 4개월 전으로 잡아봅시다. 그러면 2월과 3월이 돼요. 근데 3월이 되면 또 감사보고서 시즌이란 말이에요. 국내 시장 자체가. 또 하나
1월부터 3월까지 미국 공화당 경선이 있어요. 약간 좀 시끄러울 수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 시끄러운 부분이 조금 지나고 나면은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은 앞선 불확실성에 따른 시장의 하락이 나온 거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고 판단이 들고요. 종목들 보시자면은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대형주들 오늘 많이 빠졌어요. 근데 제가 계속 강조드렸잖아요. 예. 연말이나 연초 8만 전자 기대감을 제가 이걸 수개월 전부터 말씀드렸고 하이닉스도 15만 원대 수개월 전부터 말씀드렸어요. 다 왔죠 이제? 예. 기회인 거예요. 약간 좀 빠졌을 때 기회를 보고 대응하셔야 됩니다. 옆에 보시면 하이닉스 빠졌어요. 삼성 빠졌어요. 근데 이게 빠졌다고 걱정할 건가요? 지금 또 보시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약간 밀렸죠. 근데 최근에 이 종목들의 차트를 보면요. 너무나 퍼펙트하거든요. 걱정보다는 기대를 가지셔야 되고 그 기대감에 부응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꽉 홀딩하시고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봅니다. 네, 이 같은 조정을 너무 걱정하기보다는 기대를 갖고 기회로 생각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특별히 준비해 주신 이 강의의 주제는 또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제 매일 아침 11시 한 10분, 15분경에 이제 출연을 한단 말이에요. 매일 아침 나와요. 출연을 하는데 요즘 제가 무상증자 종목을 하나를 지지난주부터 계속 말씀을 드려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어요. 소룩스라는 종목인데 오늘은 정지여서 어제까지 해서 4연상을 갔어요. 자, 근데 이 종목이 1대14입니다. 죄송합니다. 1대14 무상증자라서 주가가요. 말도 안 되게 튀어 올라가고 있어요. 차트를 혹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잠깐만 봐볼게요. 자, 이렇게 지금 차트가요. 점상한가로 가고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점상한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갔어요. 오늘 거래 정지가 나왔습니다. 하루. 내일 또 움직일 수가 있겠죠. 무상증자를 통해서 우리가 수익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일전에도 이 내용을 여러 번 말씀을 좀 드려왔어요. 근데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오늘 강의 좀 이따가 할 건데요. 들어보시면 좋고 또 하나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도 관련 내용들을 제가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고요. 최근에 제가 월요일부터 해서 무료 방송을 아침 어제도 했고 어제 종목 나갔는데 아주 잘 먹고 나왔습니다. 오늘도 종목 나갔는데요. 또 잘 먹었습니다. 이 힘든 시장에 상한가 갔어요. 자, 이런 흐름들 계속 짚어드리니까 들어오셔서 같이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선 좀 이따가 이 무상증자로 돈 버는 거 제가 설명드려볼 거고요. 실전 매매 통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오늘 방송은 끝까지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무상증자를 활용한 매매법에 대해서 강의 시간에 짚어주신다라고 하니까 잠시 후에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고요. 노란 톡방 열려 있죠. 입장하시면 또 우리 김선희 전문가님께서는 올해부터 공개 방송도 진행 중에 있다라고 하니까 입장하시고 시장 전략들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김선윤,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매일같이 시장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이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검색 상위 종목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시장에서 화제가 됐었던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우선은 퀄리타스 반도체가 어제 오늘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52주 신고가 새롭게 경신하는 모습도 포착이 됐고요. 아가방 컴퍼니가 나와 있죠.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태영건설은 워크아웃을 신청했었는데 오늘은 채권단 설명회가 열렸었죠. 오늘 장에서 강한 시세를 또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우선은 종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장 종가 HD 현대일렉트릭이 7%대 상승을 보였고요. AP위성이 25%, 아가방 컴퍼니는 상한가 풀리지 않으면서 마감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는 장중 주가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HD 현대일렉트릭 살펴볼 텐데 지난해 미국과 중동 시장에서 전력기기 신규 수주가 대폭 늘어났다라고 하죠. 이로 인해서 실적도 긍정적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도 꾸준한
충분한 수요가 예상이 되면서 HD 현대일렉트릭이 올해 수주 목표치를 상향 조정한 것도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7%대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시죠. 다음은 퀄리타스 반도체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강한 시세를 보여주면서 52주 신고가 새롭게 경신을 했는데 퀄리타스 반도체는 AI, 자율주행, 데이터 센터 등 이 데이터 연산에 필요한 인터페이스 IP를 제공하는 점이 부각이 되면서 또 기대감을 받고 있습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강한 탄력을 보여줬고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시죠. 다음은 AP 위성입니다. 우주개발 투자 증가로 신규 수주가 확대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게 되면서 오늘 장에서도 강한 흐름을 기록을 했고요. 후반으로 갈수록 더 강한 시세를 보여주면서 25%대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시죠. 다음은 아가방 컴퍼니입니다. 저출산 관련 이 대책 발표에 대한 기대감에 올랐는데요. 새해부터 지원책이 확대되는 것에 따른 수혜가 전망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상한가 풀리지 않으면서 마감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영건설입니다. 급락의 급등의 주가가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 채권단 설명회가 열렸었는데 다만 이 만족할 만한 자구안은 내놓지 못했다라는 평가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장 기준으로는 23%대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하스탁5 종목들이 공개가 됐는데 이어서는 강사님과 함께 한 종목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자, 오늘장 하스탁5 종목이 공개가 됐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어떤 종목을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뭐부터 하면 되죠? 먼저 골라보셔도 됩니다. 아, 그런가요? 네. 대본에는 아가방부터 돼 있는데. 네, 그렇다면 아가방 아가방부터 컴퍼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가방 컴퍼니 이게 저도 이 방송 자체를 제가 오늘 하루만 좀 진행하기 때문에 방송 컨셉을 제가 파악을 했어요. 이게 이제 종목이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얼마나 궁금하실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가방 컴퍼니 오늘 상한가 들어갔어요. 이걸 이제 팔아야 되나? 막 고민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저도 오늘 장중에 보긴 했는데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사실 너무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죠. 출산율에 대한 부분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네, 1이 안 되고요. 0.8이 안 되는 수준의 우리나라 출산율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이게 한 10년, 20년 조금만 지나면은 학교에 애들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좀 되는데요.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은 나중에 노후를 대비했을 때 만약에 이제 국민연금의 자금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고령층이 좀 많아지게 되니까. 그래서 우선은 정부에서 정책도 꺼내들었고 일전에 얼마 전에 인천 같은 경우였나요? 어디였나요? 1억 원 이상을 지급하기로 한 부분도 이슈가 좀 되기도 했어요. 다 중요합니다. 자, 근데 주가는 우선은 반응을 했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오늘 몇 시부터인가요? 한 11시 한 반경부터 해서 급등이 좀 나오기 시작하더니만 상한가에 들어갔고요. 호가창 잠깐 보자면은 50만 주. 많진 않은데 거래량 대비해서 많지는 않지만 50만 주가량이 오늘 잡혔습니다. 자, 그리고 일봉으로 잠깐 볼게요. 어제부터 뭔가 움직임이 있었네요. 자, 어제 보니까 거래량이 어제 400만 주였고요. 꽉 차고 끝났고 오늘 꽉 차고 끝났어요. 이거 잠깐만 확대를 좀 해볼게요. 매물벽 좀 살펴보겠습니다. 당장에 다가올 매물벽 자체는 21년도 고점에 해당하는 라인으로 보이는데 거기 라인에 해당하는 부분 자체가요. 5,000원부터 해서 5,500원부터 해서 6,000원대가 점차 두꺼워지기 시작하면서 물량이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구간인 것 같아요. 자, 우선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모습이지만 내일이나 해서 모레 경우엔 아마 꺾이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조금 오른 감이 없잖아 있어서 상한가 들어갔으니까 좋은 흐름이긴 한데 시가 대비해서 과연 얼마나 좋은 흐름이 나올까에 대한 부분이 좀 염려스럽긴 해요. 근데 출산 정책 하지만 여러분들 그간에 수없이 많은 경험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이 정도 이슈, 이런 이슈는 누가 이거를 끌고 가주지 않는 이상은 바로 상한가 들어갔다가 다음날 갖다 꺾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에 수개월에 조금 매물에 대한 부분과 거래량을 잠깐 봐야 되는데
자, 거래량 확대를 좀 해볼게요. 이 종목이 바닥을 완전 확인하면서 올라가기 시작한 시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나 22년부터 바닥을 체크해 보자면 여기 자리, 그러니까 나름의 3,000원대 이탈 자리가 나와주면은 바닥 인식이 강하게 나왔던 부분이 포착은 좀 돼요. 그리고 그 추세에서 자리에서의 거래량에 대한 부분을 체크해 보자면 최근 거래량을 좀 봐볼게요. 거래량 자체가 좀 늘었던 부분들이 확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눈에 띄는 게요. 이 자리도 한 번 있고요. 이 자리도 있는데 조금 더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매수가 들어왔다가 이 물량들이 나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날도 그렇고 조그맣게 이제 튀어 올라와 있는 거래량 증가 자리들도요. 급하게 매도 처리를 한 부분보다는 오히려 매수 대응을 했던 자리들이 좀 더 많아 보입니다. 자, 이렇다는 것은 주가가 여기서 이제 갑자기 내일 시장에서 이건 누군가 어제부터 해서 강제로 좀 만들어진 모양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이거는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와 좋다고 달려들지만 컨트롤하는 누군가 있는 겁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그러면 내일장에서 갑자기 급격하게 막 꺾이지 않는 이상은 조금 추이적인 상승 흐름이 더 나올 가능성은 열어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맥스 안전판은 둬야 됩니다. 고점을 둬야 되는데 자 볼게요. 21년도에서 살펴보자면은 맥스 고점으로 포착되는 자리는 7,500원짜리인데 이건 무시하고 한 6,300원대부터 해서 6,500원 정도 자리가 우리가 우선은 내일과 모레에 고민해봐야 될 자리, 내일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긴 하는데 한 6,200~300원대 올라갔다가 조금 더 가는지 여부와 떨어지는지 여부를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거기서 조금 더 간다면은 7,000원대 갈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다시 주저앉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잘 보셔야 됩니다. 우선 중요한 거는 이슈 자체가 이 종목을 확 끌고 가는 이슈는 아니라고 봐요. 이건 오로지 수급 싸움이고 세력 싸움이니까 그거 잘 고민하시고 대응하셔야 되고 말씀드렸던 단가 있죠? 혹시나 내일 꺾여버리게 되면 무조건 파셔야 되고요. 6,200~300원대 유지하다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여부 판단하시고서 홀딩하거나 파셔야 되는 전략. 이것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내일장에서 강한 조정을 보이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좀 보유하면서 흐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볼 텐데 다음은 HD 현대일렉트릭을 좀 살펴볼까 하는데 실적 굉장히 긍정적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저희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이 종목도 사실 오늘 저 무방에서 얘기를 드렸던 종목이고 아침에 방송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인데 종목이 3분기 실적 너무나 좋게 나왔었고 4분기 실적 잘 나와주면서 작년이죠. 23년 기준 사상 최대 실적 나오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올해 24년 기점으로 매출 예상치가 3조 3천억이 잡힌다고 합니다. 와, 진짜 많이 잡혀요. 사상 최대 실적이 계속 갱신되고 있어요. 그럼 주가는 당연히 차트 그림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쭉쭉쭉쭉 가는 그림이에요. 주가가요, 조정을 받으면 몇 개월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그 폭 자체가 한 15에서 20% 내로 조금 머물러 있다면 굉장히 좋은 매수 자리가 될 수도 있는데 우선은 오늘 자리에서의 이 급등 흐름에서는 따라 들어가시는 건 굉장히 위험하겠지. 약간 좀 고민스러워요. 그래서 이 종목은 특별한 전략보다는 회사는 우선 너무나 좋기 때문에 시총을 보시면 돼요. 시총의 저주라는 게 있는데 1조 시총을 달성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11월과 오늘부로 3조 움직임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그림이 되냐면 4조, 5조 원을 가는 걸 보셔야 돼요. 5조를 저는 갈 거라 보거든요. 가격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한 14만 원, 15만 원까지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저는 올해 안으로 가능하다고 봐요. 사상 최대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그래서 조정이 나온다면 매수 대응하시고 나는 좀 기다렸다가 매수를 해보신다면은 한 60일선 정도나 한 21선 라인을 이탈하는 자리에서 분할 매수 대응을 하시면서 가시면 되고요. 굳이 이 종목을 매도하실 필요는 없어요. 수익이 나고 계시더라도 홀딩하시고 약간 손실 중인데요. 다시 수익권으로 갈 거니까 그냥 뭐 특별한 거 없고요. 그냥 올해 내내 보시면 돼요. 홀딩 잘 하시고 가져가시는 종목이 꼭 되셔야 한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계속해서 홀딩해보는 거 좋겠다. 그리고 신규 매수를 희망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당장 쫓아가기보다는 21선, 61선 이탈한다 싶으면 그때는 관심 갖고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다음은 퀄리타스 반도체입니다. 오늘 52주 신고가 새롭게 경신했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 종목은 저희가 어떻게 좀 연속적인 상승을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요즘에 사실 그 반도체 뭐 비롯해서 AI 비롯해서 다 너무 핫하다 보니까 거기에 조금 이 약간 조금 시총으로 따지면은 중형주급이죠. 5천억 넘어가고 있으니까요. 이슈가 조금 많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거기에다가 신규 상장주다 보니까 신고가 패턴으로 갈 경우에 위로 가는 부분이 거침이 없어요. 요즘에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가는 종목이 더 간다라는 얘기를 자주 드리는데 이 흐름 자체가요. 올 한 해 계속될 거예요. 쉽게 꺾이는 그림이 안 나온다는 거죠. 한번 불이 붙어버리면. 특히나 최근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뭐 에코프로머티 같은 경우에도 빠질 듯 했지만 빠지지 않고 가는 모습이 포착이 좀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어떤 종목인가요? 두산 로보틱스도요. 빠질 것 같은데 그냥 조정이 나오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종목들이 무너지는 패턴이 아니라 한번 밀리면 밀리는 게 아니라 유지하면서 버티고 다시 올라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종목을 사야 되는데 약간 좀 이런 느낌이랄까? 살 게 좀 한정적으로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업종들이 한정적으로 모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잘 생각해 보시면 시장의 자금은 예전보단 다시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뭐 물론 가상화폐 쪽으로 빠진다고는 하고 비트코인이 더 많이 오른다고 이슈가 막 돌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시장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뺏고 있는 종목은 생기기 마련인데 퀄리타스 반도체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럼 제가 하나 말씀드렸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시총 1조의 저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종목에 딱히 문제없이 이 흐름만 유지해 준다면 지금 시총이 한 5천억대 초반인데 1조까지의 흐름을 저는 기대해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추이적으로는 상승을 더 갈 수밖에 없는 그림이 포착이 되고 있으니 급하게 정리하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수급 상황으로 보더라도요. 뭐 사실 좀 버려진 듯 했지만 외인들이 다시 잡는 모습과 기관들이 좀 땡기는 모습. 하나 좀 아쉬운 점은 사모펀드 물량만 좀 들어와주고 투신권이나 금투 쪽에서 물량이 좀 안 들어와줘서 이 부분이 좀 아쉽긴 한데 그런데 뭐 그래도 뭐 돌아와주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근데 다만 이제 꼭 조심하셔야 될 것은 이 종목이 지금 5일선 이탈하다가도 치고 가고 있고 11선을 좀 버티는 모습이 최근에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여나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 종목은 5일선도 좋지만 11선 이탈 여부가 조금 현 상황에서는 핵심이 아닐까 싶으니까 종목 보시다가 11선 기준으로 따져보자면 한 42,000원 정도 부근입니다. 그 라인을 이탈하는 종가름이 나오거나 밀려버린다면은 그때는 조금 조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사실 딱히 문제 없는 종목이니까 잘 홀딩하시고 가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종가 기준으로 이 11선 자리를 이탈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좀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관심 가지실 것 같아요. 태영건설, 오늘 채권단 설명회도 있었는데 자, 저희 태영건설은 좀 어떻게 분석을 해봐야 될까요? 자구안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뭐 기사들 내용으로는 일단 빨간불이에요. 좋지 않다고 해요. 뭐 SBS 매각 같은 경우 또 뭐 좀 안 하는 분위기로 가는 것 같고요. 좀 사람들이 좀 기대했던 이런 분위기 자체가 전혀 좀 아까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주가가 일시적으로 조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좀 포착이 좀 되는데 이게 바닥 2,000원대 이탈부터 해서 3,200원까지 올라왔거든요. 시총 자체가 지금 원체 많이 꺾여 있다 보니까 그 흐름이 좀 나온 거지 주가의 좀 방향성 자체를 다시 한번 찾아보기에는 저는 분명 한계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거. 이거 사실 태영건설 지금 매수 대응 하시는 분들 뭐 원체 급등락이 나오니까 궁금하실 건데 이거 노름판이에요. 솔직히 노름판이에요. 태영건설 주가는. 방향이 어떻게 갈지 몰라요.
워크아웃돼서 뭐 회사 좋아지고 다시 정상으로 된 워크아웃인데 회사가 뭘 좋아지고 자지고가 있어요. 그냥 망가진 거 고치는 거지.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우선은 조금 뭐 기대감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몰리니까 가는 포인트는 있는데 이거를 좀 무턱대고 따라 대응하시는 거는 진짜 아니다. 근데 우선 저도 볼 때는 일시적으로 반등이 나온다면 맥스가 3,500원 정도 선을 기대를 하고 있지만 거의 도달했다 판단을 하고 혹시나 돌파한다면 더 갈 수도 있겠지만서도요. 그러면은 워크아웃 전으로 주가가 돌아가는 건데요. 그건 또 아니지 않나요? 그러면 거의 아마 오늘이나 내일 정도 자리가 고점일 겁니다. 그래서 조금 조심하시고 대응하셔야 되는 종목인데 근데 좀 아이러니한 거는 거래량 자체가 참 붙어버렸어요. 누군가 또 장난을 치시는지 모르겠는데 거래량이 진짜 시원시원하게 붙었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뭐 부실 채권 PF 뭐 얘기 나오는 게 조단위잖아요. 거의 10조가량 되잖아요. 그런데 이 회사의 시가총액은요 1,000억이에요. 예. 그래서 맞아? 뭐 이런 느낌이지 사실, 그죠? 그래서 뭐 싸게 움직이면 더 갈 수도 있고 누군가 또 장난치는 걸 수도 있고 지분 매입을 통해서 누가 컨트롤하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뭐 덤비지 말아야 될 종목이 아닌가 싶고요. 노름판에 가깝기 때문에 다른 종목을 보시는 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동성이 굉장히 큰 종목이니만큼 매수 대응은 굉장히 신중하게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마지막 종목이죠. AP위성 저희가 어떻게 전망을 해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이게 우주산업 관련해서 많은 자금을 투여한다고 하고 많은 자금을 넣어서 뭐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얘기하는데 이 기사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뭔 미래 얘기예요. 당장에 있어서 뭐 기대해볼 만한 게 사실 없거든요. 예. 앞으로 이제 추후에 이제 몇십 년 동안에서 열심히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기사 내용 자체가 읽어보시면 없어요. 그래서 오늘 급등이 나왔는데 저는 오늘 이 종목을 저희 회원분께서 물어보셨길래 제가 그래도 한 18,000원 정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은 아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라고 답변을 드렸어요. 근데 18,000원 정도 찍고 내려오긴 했거든요. 상한가 찍고 내려왔어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전 개인적으로는 내일 자리가 아마 고점 자리가 아닌가 싶어요. 더 갈 수도 있겠지만은 거기에 만족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안전할 겁니다. 더 갈 수도 있겠죠. 더 가면은 이따 팔 걸 생각하시겠지만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봤을 때 그거는 운인 거지 그냥 수급적인 운이었던 거지 지금은 사실 오늘이나 아니면은 내일 상황에서 정리하는 게 맞아요, 이 종목은. 핵심이에요. 그래서 급한 대응을 하면은 만약에 따라 올라간다면은 이게 올해 초에 고점이었던 자리 있죠? 네, 있습니다. 2만 원대 이상 있어요. 그런데 저기까지 갈 거라는 기대를 갖는 것 자체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저기 자리에 물려 계신 분들도 있겠죠. 자, 1월부터 해서 매물벽을 잠깐 봐볼게요. 자, 매물벽 보면은 두꺼워지기 시작하는 라인이요. 14,000원, 15,000원부터 꽉 차기 시작해가지고요. 이 라인까지 굉장히 두꺼워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치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람의 심리를 건드립니다. 매수가까지 왔는데 올라가고 기다릴까 팔까 기다릴까 팔까. 네, 이 반복이라고요. 근데 상당 부분의 분들 매수가 오면 정리하신 분들이 굉장히 좀 많아요. 오래 기다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아니지만 내일이나 모레 이번 주 상황 보시고 저는 수익 실현하시던 정리하시던 결정을 내리시는 게 가장 현실적으로 맞는 투자가 아닌가라고 말씀 좀 드려볼게요. 네, 이렇게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이런 종목 이야기뿐만 아니라 나는 시장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열려 있으니까 입장하시고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매일같이 또 공개 방송도 진행을 해주고 계신다라고 하니까 입장하시고 시장 공부 자세하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이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제는 본격적으로 오늘의 1타 강의를 또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특별히 나와주신 만큼 강의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이 무상증자를 활용한 매매법에 대해서 들려주신다고요?
원래 이제 다른 거를 하려다가 지금 그 현재 그 소록스라는 종목을 가지고 아침 방송에서 얘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얘기를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그냥 짧게나마 좀 도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자, 지금부터 그냥 제가 하면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무상증자 얘기를 드릴 건데요. 간단하게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우선은 설명드릴 것은 무상증자에 대한 그냥 기본적인 이해를 도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전 매매 적용을 해서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사실 이 강의는 여러 번 했었지만 또 들으셔도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고요. 1년에 무상증자를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하는데 거기에서 한 5종목 정도만 잘 대응을 하면요. 1년 수익률을요. 50에서 70%까지 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자, 우선은 무상증자가 뭔지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증자를 좀 하는데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주주에게 공짜로 나눠주는 거예요. 다 아시죠?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근데요, 사실 뭐 내 돈이 더 늘어나진 않아요. 그냥 회계장부의 숫자를 옮기는 것만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자산의 변화는 없어요. 왜 하냐? 회사에 잉여금이 많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이만큼 건전합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보통 주가 관리 차원으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냥 주가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떨어지지 마라.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무상증자를 보통 하면은 뭐 1대1 무상증자도 있고 1대 0.2 무상증자도 있고 1대 3 오늘 말씀드릴 소록수는 1대 14 무상증자거든요. 여기에서 핵심은 이거예요. 몇 대 몇의 무상증자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대응을 해야지 돈벌이가 되는가가 궁금하시잖아요. 자,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예전에는요, 코로나 이전의 시장에서는 1대1 무상증자만 하더라도요, 괜찮은 거였어요. 1대2는 정말 큰 거였고요. 근데 거기에 돈을 벌 수 있었지만 지금 시장은요, 그렇지 않아요. 최소한 1대 3, 1대 4 이상 돼야 돼요. 그래야지 좀 상한가 좀 들어가 주면서 정리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완성이 좀 돼요. 근데 소록스는 1대 14 무상증자예요. 지금 4연상을 갔는데 뭐 얼마나 더 갈지는 모르겠어요. 내일도 상한가 가면 5연상이거든요. 호가에 지금 1,000억씩 쌓여 있어요. 상한가 잔량들이. 그런 식으로 갔거든요, 계속. 그래서 우선은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우선 이거예요. 이해를 간략하게 하자면 자산은 부채와 자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죠? 자본은 자본금과 잉여금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그냥 이렇게 이동시키는 거예요. 이게 무상증자예요. 별거 없습니다. 무상증자하면 여러분들 정말 좋아지는 거 아니야 라고는 하지만 내 주식에 예를 들어 1,000만 원치가 있어서 무상증자 1대1 하면 2,000만 원 되는 게 아니라요. 1,000만 원 그대로입니다. 그대로고요. 만약에 10,000원에 1,000만 원치 들고 있다면 내 주식은 5,000원으로 단가는 떨어지고요. 수량은 2배가 되는 그냥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무상증자 활용을 굉장히 잘 하셔야 돼요. 조금만 잘못 이해하고 대응하시면 낭패를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생에 있어서 무상증자 종목에 대한 대응을 하실 때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꼭 보셔야 돼요. 그리고 꼭 아셔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권리락을 꼭 아셔야 되고요. 권리 공매도를 아셔야 되고요. 신주 배정 기준일도 아셔야 되고요. 이게 조금 공부를 살짝 하셔야 돼요. 근데 우선 권리락일이라는 게 발생을 해요. 뭐냐? 주식회사가 주주 배정 증자를 하는 경우에 해당 증자에 따른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요. 권리락은 이러한 사실을 시장 참여자에게 알려주기 위한 조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권리락 시기가 중요합니다. 신주 배정 기준일이라고요. 무상증자 공시를 보면은 신주 배정 기준일이라는 날이 명시되어 있어요. 그 기준일 전일날 발생하는 게 권리락일이고요. 그 다음 신주 배정 기준일 2거래일 전까지 주식을 매수하셔야지만 무상증자를 받으실 수 있는 권리인, 즉 신주 인수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신주 인수권을 갖게 되고 나서 여러분 신주 인수권을 매매할 수 있는 또 날이 있습니다. 5거래일 동안요. 그런 것도 있는데 나중에 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것들이 있고요. 자, 요거는 뭐 유상증자에 해당하는 거니까 패스하도록 하고, 자, 요거 설명드릴게요. 요렇게 보면은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요거 한번 볼게요. 자, 만약에 공시사항에 잠깐 공시창을 보자면 이렇게 공시창이 있는데요. 요게 이제 요거는 그 소룩스 무상증자 공시창이에요. 공시창을 확인하면요. 쭉 내려봤을 때 신주의 배정 기준일이 이런 식으로 나와요. 네 번째에 신주 배정 기준일이 날짜상으로 2023년 12월 27일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보이실 겁니다. 화면 확대했으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27일은요, 무슨 요일이었습니까? 크리스마스 다다음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월요일이었죠. 수요일이었단 말이에요. 다시 돌아가 설명을 잠깐 드려볼게요. 이거를 이해를 꼭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신주 배정 기준일이 이건 다른 거지만 예를 들어서 화요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뭐라 말씀드렸죠? 2거래일 전에 주식을 사야 돼. 그래야지만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휴일 빼고 주식 거래일 기준으로 2거래일 전까지 주식을 사셔야 돼요. 이걸 많이 헷갈려 하세요. 별거 아닌데. 네, 별거 아닌데 그냥 달력에서 일요일과 토요일과 휴일을 지우고 신주 배정일 기준으로 해서 하나, 둘, 이틀 돌아가면 돼요. 그러면은 만약에 신주 배정 기준일이 23일일 경우에는 19일 날까지 매수를 해야지만은 무상증자를 받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소룩스 기준으로는 27일이었기 때문에 26일이 여러분 화요일이었고 25일이 크리스마스였기 때문에 26일은 마이너스 1거래니까 권리락일이고, 그쵸? 그 전주인 금요일까지 매수하셔야지만 무상증자를 받으실 수 있는 권리가 생겼겠죠. 이해하셨죠?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를 꼭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쵸? 자, 그 다음 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무상증자를 받게 됐어요. 받게 됐어요. 나는 이제 무상증자에 대한 권리가 생겼어.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권리 공매도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무상증자를 받았을 때요. 신주의 상장 예정일이 있습니다. 요거 한번 확대 한번 해보셔 줄래요? 신주의 상장 예정일이 이 소룩스라는 종목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좀 올려볼게요. 1월 26일입니다. 가까이서 보세요. TV 화면. 1월 26일이에요. 그런데요. 이때 우리가 주식을 받아가지고 이날 시장에서 팔면은 그거는 주식 바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누구나 무상증자를 하시게 되는 경우, 그리고 전환사채나 유상증자를 투자하신 분들은 전부 다 누구나 권리공매도를 하셔가지고요. 신주 상장 예정일인 이날보다 2거래일 전에 주식을 파실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소룩스 기준으로는 1월 24일부터 주식을 파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적으로 이 날짜에 맞추셔야 돼요. 26일 날 팔면은 늦어요. 2거래일 전에 권리공매도를 해야 되는데 권리공매도 뭐 어떻게 하라고? 네, 누구나 증권사 가셔가지고 신청하시면 되고요. 핸드폰 모바일 MTS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어렵다면은 증권사에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권리공매도를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는 건데, 자, 요게 이제 이론적인 부분이에요. 이론적인 부분이라고요. 그렇죠? 자, 지금부터 이제 실전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사실 이 무상증자를 통해서 돈을 벌고 싶어 하신단 말이에요. 잘 보세요. 소룩스 무상증자를 딱 언제 시작하냐면 12월 8일 날 한다 그러고 주가가 튀어올라요. 그런데 무상증자 한다고 하고 이날 따라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무상증자 공시보고 주식 사면 주식 바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안 돼요. 제가 세게 말씀드릴게요. 자, 언제 사야 되냐면 권리락 일 전일인 이날 12월 20일, 21일 최소한 이때 주식을 매수해야 돼요. 이건 제가 사실 오전 방송에서 말씀을 여러 번 드렸던 내용이에요. 이날까지 사세요라고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딱 샀단 말이죠. 자, 그리고 1대 14니까 이렇게 상한가를 팡팡팡팡 4번을 갔어요. 하도 많이 올라가지고 거래 정지가 오늘 됐습니다. 하루, 내일도 올라가겠죠? 자, 그런데 지금도 중요합니다. 이게 1대 14예요. 한 주당 14주를 줘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내가 소룩스 무상증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1,500만 원치 소룩스 주식을 샀어요. 근데 권리락일 딱 되니까 1,400만 원은 온데간데 없어. 내 계좌에는 100만 원만 있는 거야. 오케이? 이 100만 원이 상한가를 가기 시작합니다. 팡팡팡팡. 이 100만 원 가지고 수익을 내는 거고요. 나머지 1,400만 원 가지고는요. 뭐 하는지 아세요? 원금 지켜야 돼요. 원금 지켜야 돼요. 자, 재밌는 얘기 드릴게요. 소룩스가 이거 권리락일 딱 들어갔을 때 시가총액이 어떻게 될까요? 1대 14잖아요. 시가총액도요. 15분의 1로 쪼그라듭니다. 그러니까 시총이 3천억 가까운 종목이 갑자기 시총이 200억대가 되는 거야. 이거 180억이었어요, 시총. 그럼 180억짜리 종목이 어떻게 될까요? 가는 거지, 그냥. 팡팡팡팡팡팡. 그런데요, 중요한 건 더 실전적으로 자, 상한가를 계속 가다가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상한가 풀리기 시작해요. 풀리는 날이 발생할 거예요. 뭐 내일일지 모레일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잘 봐야 돼요. 4번 갔기 때문에. 딱 상한가가 어떻게 해요? 풀린다 싶으면 그때는 가지고 있는 모든 주식을 다 팔아야 돼요. 소록스 주식을. 기회다 생각하고 소록스 주식을 매수하는 사람 뭐예요? 예, 주식 바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사지 마요. 사면 안 돼. 상한가 풀리면 뭐예요? 내 계좌에는 소록스 주식이 있으면 안 돼. 한 주도 있으면 안 돼. 아시죠? 이렇게 얘기해야 알아듣는다니까. 자, 그리고 나서 뭐예요? 아까 금세 또 까먹었죠? 1월 24일 날 권리 공매도를 통해서 원금 위로만 팔아치우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수익을 내냐면 이 한 주치 100만 원치 물량 가지고 수익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무중으로 투자해서 수익 내는 건 얼마가 되냐면 약 보통은 10%에서 20% 사이의 수익이 나요. 이게 정석 투자예요. 그래서 혹여나 이거 무상증자 딱 올라가서 상한가 가다가 빡 풀렸는데 안 팔고 더 가겠지라는 생각으로 이거를 따라 들어가시거나 안 파신 분들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 어떻게 해야 되냐? 네, 노란톡 들어오세요. 답 없어.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면 되고요. 또 다시 다른 이제 재밌는 투자건이 생기면은 제가 또 말씀을 좀 드릴 거니까 들어오셔서 참여하시면 돼요. 방 새로 팠으니까요. 깨끗합니다. 들어오셔서 같이 파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무상증자 매매를 통해서 10에서 15%의 수익을 노려보는 전략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오늘 강의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고 질문 남겨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강의 내용뿐만 아니라 나는 시황 분석도 이렇게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마찬가지로 노란톡방 열려 있으니까 입장하시고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요. 큰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이어서는 오늘의 1타 주식도 만나봐야겠죠. 우리 김선윤 강사님께서 어떤 주식을 콕 집어 오셨을지 우선 그 종목명부터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1타 주식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구체적인 전략은 오로지 노란톡방 안에서만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입장하시고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1타 주식이 공개가 됐는데 오늘 또 이 정부가 폴란드 방산수출 2차 계약 마무리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었거든요. 방산주들이 좀 강하게 움직여주는 모습이었는데 자, 이 종목을 꼽아주신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이게 항상 그렇지만 미국 대선 딱 이제 시작하게 되면 경선하잖아요. 그러면 정책 불안, 대외 불안성이 발생을 하게 돼요. 대외가 굉장히 불안정해져. 글로벌 경기 자체가. 그리고 좀 시끄러워요. 이때를 노리는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막 중동에서 쑤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툭 미국을 건드린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유럽도 쑤시고 발생하게 돼요. 약간 시끄러워지거든요. 그래서 이쪽 방산주들의 움직임이 잘 갈 건데 이미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도 추천을 드려서 수익이 잘 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로템도 좋고 뭐 하나 에어로도 같이 보고 있어서 뭘 봐야 되지 뭐 추천드릴까 하다가 현대로템도 매우 좋지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오히려 좀 가볍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로템보다는 조금 더 매수세가 좀 붙는 모습이 보여서 이걸 좀 선택한 건데요. 로템 사셔도 됩니다. 딱히 문제는 없어요. 그냥 방산주들 포트에 있으시면은 괜찮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현재 포트에서 만약에 좀 중대형주 위주로 해서 꾸려 나가신다면 반도체 쪽에 삼성과 하이닉스 있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쪽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보유하시면 굉장히 좋고 그리고 나서 방산주 있으시면 좋아요. 나머지 종목으로는 좀 가벼운 거 위주로 해서 대응하시면 되고 요 포트를 이런 식으로 구성하셔도 괜찮거든요. 올 한 해 재밌을 거니까. 그래서 우선은 방산주에서 저는 하나 시스템만큼의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거죠. 사실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도 오늘 보시면은 정말 잘 갔어요. 최근의 흐름 보면 날아갔다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이 추이 자체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 같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전고점을 넘어가는 추이를 보이면서 좋은 모습을 보일 거예요. 실적 당연히 좋죠. 내년 실적 어떤가요? 말할 거 뭐합니까? 아마 외인들의 입장에서도 이쪽 방산주 쪽에서의 최선호주로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점은 시총이 지금 6조 5천억 가량 되는데 10조 저는 간다고 봅니다. 올 한 해 가능성 충분하다고 봐요.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봤을 때 외인과 기관들, 특히나 이제 기관들이 최근에 다시 매도했다가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모습이 좀 보이거든요. 조금 더 이 모습을 끌고 가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방향을 뭐 아래로 가기보다는 천천히 위로 상승을 주면서 가는 그림이 계속되지 않을까 싶고 전고점 넘어가는 걸 봐야 되기 때문에 한 14만 원대 넘어가면서 한 14만 5천 원, 15만 원 넘어가는 그림이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뭐 조정 나오면 매수 대응하시면 되고요. 만약 급등한다 하시면 뭐 현대로템 사셔도 되니까 급하게 막 대응만 하지 마시고 차분히 천천히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1타 주식에 있어서 구체적인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보실 수 있고요. 이 종목 이야기뿐만 아니라 시장 이야기도 매일같이 함께 챙겨가 보실 수 있으니까 입장하시고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정리해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내용 만나보시죠. 네, 오늘 배트맨 일부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도세의 2% 넘는 하락을 보이면서 마감이 됐고요. 강의로는 무상증자를 활용한 투자 전략에 대해서 들어봤죠. 참고하셔서 시장 전략을 세우실 때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타 주식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였습니다. 구체적인 전략은 노란톡방 통해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배트맨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김선윤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유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계속해서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에서 인사드리겠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